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비오사바르 법칙이 끝나고 앙페르의 법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학습한 비오사바르 법칙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거쳐서 비오사바르 법칙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 주변의 자기장 벡터 혹은 자개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자개 강도 벡터 H는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실제 존재하는 비벡터를 유도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선전류 중에 무한, 반무한, 세미 인파이니트, 유한, 파이나이트 다 풀었죠. 원형전류, 특히 원형전류의 중심축을 따라서 푸는 법을 배웠습니다. 솔레노이드도 배웠고요. 비오사바르 법칙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좀 더 복잡한 실생활의 그런 문제는 따로 전자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을 실제 응용한 예로 RFID, 인덕션 쿠커라는 게 있죠.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 전류 루프가 사각형 모양이거나 동그라미 모양 등으로 감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오늘 수업부터는 앙페르의 법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페르의 법칙은 비오사바르 법칙하고 똑같이 자기장의 세기 벡터를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시메트리컬, 대칭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칭성.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했던 것처럼 대칭적인 거일 때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앙페르 법칙을 한마디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폐경로, 자, 클로즈드 패스겠죠. 경로니까. 자, 폐경로를 따라 H 벡터를 선적분하면 폐경로를 따라 선적분했으니까 무슨 적분이에요? 폐선적분이죠. closed line integral. 자, closed line integral. 자, 벡터 캘큘러스, 벡터 미적분학에서 요건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H 벡터를 경로에 따라서 내적을 한다. 자, 요거는 요 값은 폐경로에 둘러싸인 순전류. 자, I enclosed. 요거는 enclosed죠. 그 경로 안에 있는 전류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전류 I가 있어야, 자, 전류 I가 있어야, 요거는 ENC인데 전류 I가 있어야 자기장 H가 발생하고 그거는 회전하는 성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전류 INC, enclosed, 그 폐경로 안에만 있는, 밖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순전류는 자기장을 회전시킨다. 자기장을 폐선적분한 것과 같다. 요게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자, 요거 적분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적분형이라고 부릅니다. 적분형. 그럼 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동그라미가, 빨간 동그라미가 폐경로예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폐경로. 이 폐경로에 흐르는 자기장 H는 이 폐경로에 따라 선적분한 값이 되고 그게 전류 I랑 같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류 I가 있어야, IENC가 있어야 자기장 H가 그 주변에 회전해서 생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적분형이 있으니까 미분형도 있겠죠. 자, 미분형은 이렇게 쓰입니다. 컬 H는 J 벡터. 미분형. 자, 적분형에서 미분형 유도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암페어 법칙 적분형을 쓰고 나서 이거를 스토크 시어럼으로 이렇게 면적분으로 바꿉니다. 자, 스토크 시어럼. 자, 스토크 시어럼은 요거죠. 임의 벡터를 회전한 면적분은, 자, 면적분은 폐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요게 스토크 법칙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요 그림이 이런 거죠. 자, 요거 하나는
컬 H예요. 컬 H. 얘도 컬 H. 컬 H 이렇게 했더니 이 방향은 서로 캔슬돼서 없어지고 이 폐경로 안에 있는 이런 경로 적분들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밖에 있는 선 적분만 남는다. 자, 면적분을 폐선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폐선 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벡터 항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2학기 딱 학습을 했죠. 자, 요거를 i는 j1을 면적분한 거니까 i를 j2로 다시 표현하고 요 적분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적분 안에 있는 게 같아야겠죠. 그래서 컬 h는 j라는 미분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페어 법칙의 적분형, 미분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슷한 법칙 1학기 때 배운 게 있죠. 가우스의 법칙. 자, 가우스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앙페어 법칙에서는 마그네틱에 관련된, 마그네틱 필드에 관련된 건데, 가우스 법칙은 일렉트릭 필드죠. 일렉트릭 필드. 자, 그리고 대칭적인, 똑같아요. 대칭적인 가우스 법칙은 전하분포. 전하분포. 그리고 앙페어 법칙은 전류분포. 거의 이제 그 유사하죠. 자, 식으로 쓰면, 자, 얘는 면적분입니다. 자, 디벡터의 면적분을 한 건 푸사이 전속이 되는데, 자, 요거는 전속 밀도 벡터고요.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벡터고요. 얘를 적분했으니까 얘는 스칼라 값이 돼서 일렉트릭 플럭스가 됩니다. 자, 일렉트릭 플럭스 푸사이라고 부르고요. 푸사이. 자, 이 푸사이는 뭐와 같다? 그 안에 폐 공면 안에 있는 전하와 같다. 자, 얘를 미분형으로 바꾸면 다이버전스 T는 로우 V라는 식이 나온다. 자, 우리 앙페어 법칙과 좀 유사한 방식이죠. 폐 면적분이 폐 선적분으로 바뀌었고 전하가 전류로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을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선으로 그렸지만 폐면이라고 할게요. 폐면, closed surface, closed surface. 자, 여기도 V2라는 closed surface가 있습니다. 여긴 전하가 있고 여긴 전하가 없죠. 자, 일렉트릭 플럭스가 전하에서 나오는데 5나노쿨롱당 1개 화살표가 나온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10나노쿨롱이니까 2개가 나오겠죠. 2개. 여기 2개. 하나, 둘. 자,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들어오겠죠. 마이너스는 싱크니까 들어오겠죠. 자, 밖에 20나노가 있으면 4개가 생기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15나노클루면 3개가 생기겠고 5나노당 하나라고 했으니까. 자, 표면을 봤더니 자, 요 면은 V2면에선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가 나가고 또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갔으니까 안에는 뭐죠? 토탈 썸은 제로죠. 요 안에 전하가 없다. QENC가 없고 실제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들어갔다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갔다 하나가 나가진 않고 여기 흡수되는 게 하나 있죠. 자, 얘는 들어갔다 나오니까 없어지고, 자, 얘는 2개가 나갔으니까 하나 들어오고 2개 나갔습니다. 그럼 몇 개만 나가는 거야? 토탈 하나 나가는 거니까 요 안에 전하는 5나노 쿨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10나노랑 마이너스 5를 더하면 5나노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우스 법칙은 폐 공면을 통과하는 일렉트릭 플럭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나가는 게 더 있고 플러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이고요. 요거를 자기장으로 유사하게 치환시킨 법칙이 앙페어의 법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폐면에서 폐선으로 바뀌는 거고요. 전하 분포 대신에 전류로 이제 바뀌는 것 외에는 거의 똑같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과 앙페어 법칙은 어넬러지, 유추에 의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시각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가우스 법칙과 앙페어 법칙은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 4가지를 배우는데 그 중에 얘가 첫 번째, 얘가 세 번째에 해당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럭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의 온천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그러한 법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4절로 넘어갈게요. 앙페어 법칙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걸 한번 실제 응용해보자. 자, 대상이 첫 번째가 인피니트, 무한대 선전류입니다. 자, 무한 선전류. 자, 이런 문제는 온통좌표계로 풀어야 되고요. 무한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Z축에 놓여 있다 라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Z축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전선이 있다. 여기 전류가 흐른다.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오른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는데 이거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한전 같은데 전력선이 있죠. 전력선 밑에 자기장이 얼마나 있느냐 뭐라는 거 계산할 때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자, 일단 암페어 법칙을 써야겠죠. I enclosed는 H 벡터의 폐 선적분이다. 자, 그러면 DL을 잡아야 되겠죠. DL. 자, DL. 자, 이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로우 D 파이 A 파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미소 선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로우 D 파이 A 파이를 써줘야겠죠. 자, 내적이니까 H 벡터는 A 파이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적분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폐 선적분이 되죠. 자, 그러면 요 H는 H 파이 성분만 있으니까 H 파이 A 파이라고 쓰고 요거는 내적으로 없어지고, 자, 그러면 남는 건 H 파이 밖으로 빼고 0에서 2파이 로우 D 파이만 남겠죠. 자, 그러면 H 파이를 넘기면 자 2파이 로분의 I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H 벡터는 A 파이 성분만 있으니까 A 파이를 붙여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비오 사바르 법칙으로 구한 거와 동일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한 선율에 대한 비오 사바르 법칙을 유도를 했었죠. 그거를 암페어 법칙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한 선전류는 못해요. 암페어 법칙으로. 왜? 대칭성이 없으니까. 대칭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적분할 때 여러분 매트릭 코에피션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x, y, g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로우 파이 z 이때 파이는 각도죠. 각도. 그리고 r 세타 파이에서 세타 파이는 각도입니다. 각도. 자, 각도는 똑같은 각도래도 똑같은 파이래도 요 길이를 보면 미소 길이를 보면 요 반경에 비례해서 커지죠. 반경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적분 계산할 때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매트릭 코에피션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가 뭐다? 얘는 dz, 얘는 d로 길이니까. 근데 얘는 뭐다? d파이가 아니라 로우 d파이고 이때 로우를 매트릭 코에피션트라고 부른다. 자, 온통좌표계에서는 d세타가 아니라 r d세타죠. 그리고 d파이가 아니라 r 사인 세타 d파이입니다. 이게 뭐다? 매트릭 코에피션트다. 적분할 때 각도가 나오면 매트릭 코에피션트를 꼭 붙여줘야 제대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한 면전류 해볼게요. 무한 면전류. 자, 무한, 인피니트, 무한. 시트니까 면이죠. 시트는 면이니까. 자, 전류, 무한 면전류. 자, 무한 면전류. 우리 인덕션 쿠커가 있으면, 자, 이렇게 감겨 있죠, 코일이. 자, 그러면 여기 접시를 올려놓을 텐데, 이 접시 바로 밑면에서 바라볼 때 이 자기장은 이게 꽤 넓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높이에 비해서 면적이 넓으면 무한 면전류라고 뭐 이렇게 가정하고
요 점에서의 값을 구하는 뭐 이런 문제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겠죠. 자, 무한 변전류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자, 그리고 이 벡터를 K 벡터라고 부르자. 자, K 벡터라고 부르자. 그럼 K 벡터는 Y 방향으로 놓자. KY, AY. 단위는 암페어 본 미터라고 비율사고로 법칙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무한 면전류는 뭐가 요 하나하나가 확대된 거죠. 자, 무한면은 무한선이 계속 되는 거야.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무한선이 반복되는 거를 무한 면전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무한선 하나를 볼게요. 무한선 하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무한선에 자기장이 생기죠. 아까 인피니트 라인 커런트에서 생긴 것처럼. 자, 옆에 또 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측면은 서로 캔슬 되겠죠. 자, 측면은 서로 캔슬 된다. 자, 그림을 그리면 자, 무한선이 있는데 이렇게 돌았다고 치면 이쪽 측면은 이런 방향으로 생기고요. 얘는 이런 방향으로 생기고 얘는 이런 방향. 얘는 이런 방향 생기는데 옆에 거 또 무한선 전류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똑같이 생기겠죠. 같은 크기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서로 없어지죠. 무한이 있으니까 옆에 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만 있게 되죠. 위에 거, 아래 거만. 자, 위에 거, 아래 거. 자기장이 위와 아래만 있다 이거죠. 위와 아래만. 자, 그러면 자, 이제 앙페어 법칙을 쓰는 거예요. I enclosed는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요 거리가 B라고 하면 이 KY가 B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KYB라고 I enclosed를 쓸 수 있어요. 자, KYB. 자, 벡터는 일단 쓸 필요 없고 KYB. 자, 그리고 H 벡터를 봤더니 요렇게 위아래 방향이 반대죠. 자, 그래서 그 방향을 봤더니 여기를 X라고 놓으면 H 벡터가 AX Z가 0보다 크면 자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H0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아직 H0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건 구해야 될 값이야. 자,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적분을 한다 이거죠. 자, 1번에서 2번까지 2번에서 3번까지 3번에서 4번까지 4번에서 2번까지 폐선 적분을 한다. 아까 본 것처럼 측면은 없으니까 1에서 2번 1에서 2는 사라지고 3에서 4도 사라져요. 서로 대칭성에 의해서 사라진다. 그럼 2와 3과 1과 4만 있는 거죠. 2와 3과. 그럼 2와 3을 적분하면 뭐죠? 2와 3 B가 되죠. B. 요것도 1과 4 요것도 B가 됩니다. B. 자, H의 D니까 요게 B가 두 개니까 2B가 됩니다. 2B. 자, 2B H0는 KYB가 되니까 B는 서로 없어지고 H0는 2분의 KY. 자, 2분의 KY가 된다. 자, 2분의 KY. 자, 방향은 Z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X 방향으로. 그리고 Z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X 방향으로. 자, 이렇게 된다. 방향만 다르고 크기는 2분의 KY가 되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 우리 가우스 법칙에서 무한 선전화 할 때도 이와 유사한 그런 결과를 얻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한 선전류도 이와 유사하게 그 값이 구해진다. 자, 봤더니 자, Z 함수가 아니죠. 이 높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이 이게 선전류가 무한이 있으면 높이에 상관없이 자기장은 일정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자기장은 전류가 있을 때 아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미분 조그만 전류에 대해서는 이게 무한이 직선이 되면 로분의 1로 거리분의 1로 반비례하고 이게 면적이 되면 전류가 커지니까 이제 거리 함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리의 효과를 상쇄하는 거죠. 전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분자가 전류에 있으니까 그게 점점 많아지면서 거리 효과를 상쇄하는 그런 식의 개념이고, 요거는 가우스 법칙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었어요.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가우스 법칙과 연동해서 꼭 한번 비교해서 좀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앙페어 법칙의 세 번째 그 응용은 무한 동축 전송 선로입니다. 자, 무한한 길이의 동축 선로. 자, 이런 걸 전송 선로라고 하죠. 전송 선로, 트랜스미션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축이 같고 그 다음에 축에 내부 도체, 외부 도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회로를 꾸밀 때 뭐 이런 회로를 꾸민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이에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선로 하나만 연결해야 되겠죠. 두 개 연결하기 힘드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로 하나 도체를 넣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 바깥에 또 도체를 놔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럼 선로 하나로 소스에서 부하까지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로를 이렇게 거리가 넓은 멀리 보내기 위해서 쓰는 게 전송 선로고, 선로의 전류를 봤더니 이렇게 하나 흐르고 이렇게 하나 흐르죠. 자, 그래서 내부 도체에서는 I 방향으로 흐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또 I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사이의 방향은 반대다. 반대다. 자, 이렇게 선로 하나로 만들었을 때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리턴 패스가 되는 거죠. 리턴 패스. 자, 전류가 일로 들어가서 안으로 흘러가고 저 로드에서 다시 리턴 패스가 되는 뭐 그런 식의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주파용 통신 선로로 많이 쓰죠. 자, 도체가 있으면 자, 그 폐경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암페리언 패스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L안 내부 도체 안에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 중간에 L2 잡을 수 있고요. 외부 도체 중간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도체 밖에 잡을 수 있겠죠. 네 가지. 자, 그러면 L안인 경우, 자, L안인 경우 경로를 이렇게 잡을 때, 자, 그러면 노우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고 A보다는 작은 경우죠. A보다는 작은 경우. 자, 요때 암페어 법칙을 먼저 쓴다. 자, 그리고 암페어 법칙을 하는데 폐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왼쪽 거부터. 자, I는 제2의 DS니까 요 면이 어떻게 되냐? 자, 요 면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로우는 0에서 로우까지죠. 로우는 변수니까. 그렇죠. 자, 그럼 J는 또 얼마냐? J는 자, 요 A라는 전체 면에 I가 흐르니까 J는 파이 A 제곱분의 I가 되겠죠. 그리고 방향은 AZ.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DS는 우리가 매트릭 코에피션을 집어넣으면 로우, D로우, D파이 AZ이죠. 자, 얘를 내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적분을 하면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로우까지 AZ는 없어지니까 파이 A 제곱분의 로우, D로우, D파이. 자, D파이 적분은 2파이가 나올 거고, 로우는 2분의 1 로우 제곱해서 0에서 로우까지. 그쵸? 그리고 2파이 곱하고 파이 A 제곱분의 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아까 무한 선전류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나오죠? 2파이 로우 H 파이가 되겠죠. H 파이. 자, 그래서 H 파이를 구하면, 자, 2파이 넘어가고요. 자, A 제곱분에 로우 넘어갔는데 로우 제곱 있으니까 분모에 로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 L안
0에서 로우가 a까지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LI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엔 L2에 대해서. L2. 자, L2는 A부터 로우가 B까지죠. B까지. 자, 요때는 요 안에, 요 경로 안에 있는 그 전류가 I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2파이 로분의 I A파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L3. 자, 외부 도체는 보통 얇아요. 그래서 얇게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는 동축선도 잘라보면 외부에 뭐 이렇게 얇게 메쉬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에는 좀 굵고. 그래서 그걸 그린 겁니다. 자, B에서부터 자, 외부 도체 반경 B에서 B 플러스 R까지. T라고 표시했네. T까지. 혹은 R까지.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자, I는 자, 요 가운데 있는 건 I죠. 요 가운데 있는 거. 내부 도체. 그 외부 도체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B에서 로우까지. 여기까지. 전체가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가 B 플러스 뭐 R 또는 B 플러스 T가 아니라 B에서 로우까지 해서 J 적분한 거랑 같다. 자, J는 바깥의 J. 자, 외부 도체의 J는 마이너스 I 값이고요. 요 단면적을 봤더니 파이 R의 제곱이니까 B 플러스 이걸 R이라고 하면 R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요거죠. 요 도넛의 면적이 되겠죠. 도넛의 면적, 단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방향은 마이너스고,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 인클로즈드는 I 빼기 I 파이에 분모 넣어주고 요 적분하면 로우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2파이 넘어가면, 자, 2파이 로우를 넘어가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왜? 파이는 지워지니까. 지워지고 이걸 풀었으면 B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2BR 빼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A에 지워지고 이거 아이고 R의 제곱인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지워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 L4에 대해서 계산하면 H는 0이 나오겠죠. 왜? IENC는 I 빼기 I는 0이니까 자기장은 0이 된다. 자, 이런 거를 차폐됐다, 실드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동축솔로는 차폐 특성이 있어서 솔로로 많이 쓰인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0에서 A까지는 로우의 함수로 커지다가 여기는 로우분의 1로 작아지다가 여기는 좀 더 작아지다가 마지막에 여기서는 실드돼서 자기장이 없다. 자기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축솔로 같은 걸 쓰면 편리하다. 그래서 동축솔로는 아주 많이 쓰는 그런 솔로의 하나입니다. 자, 그 앙페 법칙의 마지막 예제는 토로이드입니다. 토로이드. 자, 토로이드 곤선수가 n번 간격이 있고 전류가 I가 흘러요. 토로이드 안과 밖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로이드의 반경을 로우 제로라고 하고 그 중심에서 토로이드 중심까지 거리, 그 외부 도체 중심까지 거리가 로우 제로고 여기 길이가 2A라 그러면 자, 요 안에까지는 어떻게 되죠? 로우 제로 빼기 A고 요 바깥에까지는 로우 제로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로우 제로 플러스 A. 자, 경로 잡는데 폐경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두 번째 같이 잡을 수가 있고 밖에 잡을 수가 있겠죠. 밖에 크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요 그림을 잘 보면 전류가 이렇게 감겨 있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전류가 나와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나와서 들어가는 거죠. 자, 나와서 들어가는 거, 나와서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요 안은 다 들어가는 거고 밖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경로를 세 가지 잡는데 로우가 로우 제로 빼기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로우가 로우 제로 빼기 A보다 크고 로우 제로 플러스 A보다
작을 때, 로우가 로우 제로 플러스 a보다 클 때, 자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 2라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죠. 자 1을 봤더니 내부에 도체가 없으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자 0. 밖에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크기가 같은 i니까 얘도 0이 됩니다. 그러면 토로이드 밖에서는 다 자기장이 0이 된다. 왜? 폐극로를 잡으면 전류가 없거나 전류가 방향이 반대라서 서로 캔슬되거나 그래서 없어진다 이거죠. 오로지 구할 건 이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토로이드 안에서만. 자 안에서만. 자 그러면 요걸 잘 보면 한 번 감긴 거죠. 한 번 감긴 거. 자 요 하나. 자 선전류 하나 문제. 자 그 다음에 선전류 두 번째 문제. 선전류 세 번째 문제. 자 그래서 한 번 감긴 거를 선전류 하나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번 감겼으니까 n개죠. 그러면 선전류 하나가 2파이 로분의 i니까 n만 곱해주면 되겠죠. n만 곱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토로이드 안에서는 2파이 로분의 ni 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 무한 선전류 하나 문제가 n개로 확장된 것 뿐이에요. 토로이드는. 그래서 토로이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다 0이 된다. 0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로이드는. 왜? 요 하나는 선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경로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까 적분 경로를 그렇게 잡을 수 있다 라는 거죠.